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 경선이 누가 덜 더럽고 덜 부패했나의 경쟁이 되면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을 포기하게 된 우리 사회의 체념과 냉소주의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오갔다는 것에서도 새삼 증명됐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도둑놈이니 그나마 말이라도 시원하고 화끈하게 하는 사람을 뽑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포퓰리스트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떡고물 하나라도 더 갖다줄 로빈훗을 뽑는 것은 만국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나마 로빈훗은 탐관오리나 부잣집을 털었지만 포퓰리스트는 미래 세대의 몫을 훔친다는 점에서 도둑보다 훨씬 더 나쁜 암적 존재들입니다. 차기 정부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리더가 이끄는 도덕적인 정부여야 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추석 민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갖가지 해석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과 대선 후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 봉사를 하며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폭발 직전입니다. 자영업 사장님을 비롯한 서민 중산층의 신음소리는 곡소리로 변했습니다. 30대 연끌도 모자라 전셋값을 내기 위한 20대 연끌까지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민생이 달라지겠냐는 회의감 역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의견으로 누가 되더라도 더 이상 감옥에 갈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는 지도자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 경선이 누가 덜 더럽고 덜 부패했나의 경쟁이 되면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도덕성 없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위기 때 사익을 버리고 국민을 지키겠는가? 양심과 상식으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국민은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뜻인가? 입에 담을 수도 옮길 수도 없는 비방과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일단 후보만 되고 보자는 묻지마 공작 정치가 횡행하고 겉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내 아이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선거에 이기면 국민의 삶보다는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 딸들은 뭘 보고 배우며 어떻게 살라고 말해야 하나?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등 녹이 띈 말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도덕성을 포기하게 된 우리 사회의 체념과 냉소주의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천대유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오갔다는 것에서도 새삼 증명됐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도둑놈이니 그나마 말이라도 시원하고 화끈하게 하는 사람을 뽑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포퓰리스트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떡고물 하나라도 더 갖다줄 로빈훗을 뽑는 것은 만국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나마 로빈훗은 탐관오리나 부잣집을 털었지만 포퓰리스트는 미래 세대의 몫을 훔친다는 점에서 도둑보다 훨씬 더 나쁜 암적 존재들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왜 도덕심은 없고 도둑심만 있는 것일까? 라고 반문했던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영어 표현으로 인테그리티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테그리티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성, 진실성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앞서가는 안정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3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적으로, 직업적으로 도덕적이고 진실해야 국민들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신뢰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적 자본을 까먹는다면 국민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둘째, 도덕성이 있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치 않으면 대통령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 될 겁니다. 양극단 진영 논리의 해독제는 톡 쏘는 탄산수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셋째, 정부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표를 잃더라도 국민께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때입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대개혁을 시도하려면 리더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라야 가능합니다. 도덕성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나아가 국가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차기 정부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리더가 이끄는 도덕적인 정부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지지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차 뽑기 말고 차선 찾기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여야는 부디 추상 같은 추석 민심을 가벼이 흘러듣지 말기를 바랍니다.